이번 주말에 조금 더 큰 곳에 가서 다양한 식물들을 구경해 보실래요? 신기한 것들도 많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아마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이상하게 거절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기대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다. 좋아요, 같이 가요.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기도 하고요. 윤수는 기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주말에 같이 가요. 제가 꼭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주말이 다가올수록 나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윤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이 있었다. 내가 윤수에게 느끼는 이 편안함은 무엇일까? 단순한 우정일까?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일까? 주말이 되어 나는 윤수와 함께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조금 더 먼 교회의 대형 식물원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나는 그저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윤수와 함께 걷는 동안 나는 그에게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 마음속의 어둠을 조금씩 밝게 비춰주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단순한 식물 구경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나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윤수와 주말을 함께한 후 내 일상은 어딘가 달라졌다. 학교에서 굳은 업무를 수행할 때도 학생들이 짓궂은 장난을 걸어올 때도 나는 그다지 동요되지 않았다. 또한 윤수가 건네준 화분들이 책상 위에서 조용히 자라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함께 자라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 생각보다 행복해졌네. 며칠 전만 해도 엄청 우울했었는데. 나는 윤수가 준 화분들을 바라보며 내 감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요즘 지쳐서 기댈 사람이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진짜로 윤수에게 끌리고 있는 걸까? 화분 위로 부드러운 햇빛이 비춰왔다. 마치 윤수의 미소 같았다. 나는 그 미소가 그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거리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아직 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에게 더 깊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결국 나는 이끌리듯 윤수의 가게를 다시 찾았다. 가게에 들어서자 윤수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나의 태도가 그전과는 조금 달랐다. 나는 이전처럼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윤수는 내 눈빛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 보기도 어렵고 기분도 안 좋아 보이세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다. 제가 생각이 많아서요. 요즘 너무 지쳐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나는 윤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진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서 그가 나를 이해해 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놓기로 했다. 우리 관계가 어쩌면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수 씨에게 기대는 게 맞는 걸까? 윤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내 생각을 읽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진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나에게 작은 식물을 선물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일부를 달래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 선인장은 혼자서도 잘 버텨요. 물도 많이 필요 없고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게 자라요. 마치 혜진 씨와 같아서 꼭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윤수의 설명에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혼자서도 잘 버티지만 내면은 계속 아프고 약한 존재. 선인장이 마치 나갔다고 느끼면서도 나를 생각해주는 윤수가 고맙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유독 그날따라 민수가 선 넘는 행동을 계속했다. 참고 또 참았던 나는 그날 한 번에 폭발하고 말았다. 선생님 오늘 꽤 섹시하네요. 오늘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너 내가 우스워. 왜 자꾸 그딴 장난치는 거야? 평소답지 않은 내 싸늘한 태도에 학생들은 모두 잠잠해졌다. 민수 역시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교실 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당장 교실에서 나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나는 패닉에 빠졌다. 민수에게 미치도록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하게 화를 냈다는 사실에 후회가 밀려왔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듯 무기력함이 몰려왔다. 윤수의 가게에 가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나는 일부러 그 충동을 억눌렀다. 윤수에게 너무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내가 지금 교사를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루하루 학교에 나가는 것이 괴롭고 아이들이 미운데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윤수라면 무슨 말을 해줬을까? 창 너머로 윤수의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여전히 고요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윤수는 이 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지금 내 생각은 하고 있을까?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밀어내고 고개를 저었다. 결국 제대로 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갔다. 오늘따라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윤수에 대한 감정도,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사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선생님들도 소란을 눈치챘는지 일제히 문을 향해 바라봤다. 아니, 선생님이면 다야? 학생한테 나가라는 막말이나 하고 말이야. 빨리 전혜진 선생님 데려오라고요. 한 여성이 내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쳤다.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내 볼을 꼬집어봤다. 이건 현실이었다. 혹시 민수 어머니? 소란이 커지자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촬영을 하는 듯 했다. 아니, 이것들이 촬영하지 마. 니들 초상권으로 신고당하고 싶어? 다행히도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해주셨다. 민수 어머니는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민수가 늘 짓궂은 장난을 쳐왔다는 정황과 아이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점차 조용해졌다.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겨우 지나갔다. 전혜진 선생님, 나도 교직 생활을 30년을 넘게 해봤지만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는 앞으로도 종종 겪을 거예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교장 선생님이 위로를 해주셨다. 그럼에도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나는 여기서 뭘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 걸까? 누군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마음에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은 이런 내 심경을 읽으셨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다. 살다 보면 간혹 억울한 일도 있고 참아야 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일을 하실 상태가 아닌 것 같으니 일주일간이라도 쉬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오세요. 저도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기 멀리 가서 쉬면 마음이 평안해졌거든요. 나는 바로 학교를 나왔다. 일주일이라는 휴식이 주어졌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윤수 씨가 보고 싶어.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었다. 나는 곧장 소박한 정원으로 달려갔다. 소박한 정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은 홍성군 송길이로 이전합니다. 소박한 정원은 문이 닫혀 있었고 이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이전이라니. 그는 이 자리를 쉬지 않고 4년간 지켜왔다. 하지만 나한테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말이라도 해주고 가지. 너에게 난 아무것도 아닌 거니.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다. 망설이다 전화를 해봤지만 윤수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말 이렇게 끝인 거야? 나는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맡겼다. 윤수가 어떤 이유로 털을 옮긴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다. 그는 왜 말도 없이 간 걸까?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잘해줬는지 그가 원망스러웠다. 멍하니 있던 중 옹기종기 모여있는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너희들은 벌써 그렇게 자랐구나.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화분 속 식물들은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유독 나만 제자리인 것으로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윤수의 말이 떠올랐다. 혜진 씨,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하지만 중요한 건 혜진 씨가 지금 그 감정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났을까? 나는 그의 말을 떠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는 걸까? 모든 일이 잘 풀리진 않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윤수의 말은 마치 내 마음속에서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주는 듯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왜 이제서야 이 말이 생각난 걸까?
그 순간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결심이 섰다. 더 이상 망설일 틈도 없이 곧장 짐을 싸고 집을 나왔다. 기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이 점차 변해갔다. 회색 빌딩들로 가득했던 도시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다.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도시 속에 갇혀있던 내 마음이 이 새로운 풍경 속에서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나는 작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기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기분 좋게 내 몸을 감쌌다.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나온 기찻길. 내가 결정한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홍성군 손길이. 이곳은 작고 조용한 곳이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한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나무들 사이로 작은 집들이 하나둘씩 보였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장소였다. 그곳의 공기는 맑고 상쾌했으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숙소에 도착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해 주셨다. 나는 간단히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도심의 답답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이곳.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것이 새롭게 피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 무렵 나는 마을 근처를 천천히 걸었다. 어디를 가든 차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내 생각은 학교로 돌아갔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끝없이 이어지는 수업 준비와 평가, 그리고 그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던 내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문득 나를 사로잡았다.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처음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 그 열정과 꿈은 무엇 때문에 흐려진 걸까? 이곳에서 내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본격적으로 길을 나섰다. 소박한 정원, 그곳으로 다시 찾아갈 것이다. 나를 변화시켰던 도심 속 그 장소. 힘들 때마다 찾아갈 수 있었던, 나를 위로해줬던 그 장소 말이다. 얼마 가지 않아 그 장소에 도착했고 나는 크게 놀랐다. 이게 소박한 정원? 도심 속에 소박했던 정원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앞에 놓인 것은 소박했던 정원. 이제는 100배는 커진 듯한 화려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문 앞을 들어서려는데 윤수와 마주쳤다. 혜진 씨, 여기까지 와주셨군요. 그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왜 연락도 없이 갔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중요한 건 한윤수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니까. 혜진 씨? 잠시만요. 나는 그의 품속에 내 얼굴을 파묻었다. 나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포근했던 사람. 지친 내 일상 속 쉼터가 되어줬던 사람. 와줄 거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안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걸요. 바보, 말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윤수는 머리를 긁적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혜진 씨가 너무 혼란스러워 보여서 제 문제로까지 가중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를 찾아와 준 것을 보면 문제는 좀 해결이 되셨나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다. 그런 나를 보고 윤수가 말했다. 설령 답을 찾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혜진 씨는 지금 그 답을 찾아가는 중이니까요.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네, 사실 아직도 제가 택한 길이 맞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윤수 씨를 보니 알겠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찾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걸요. 그렇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여기 참 조용하네. 다음 날 나는 연못가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도시에서 빠르게만 지나가던 시간과는 다르게 이곳의 시간은 느릿하게 흘러갔다. 그러면서도 그 느림 속에서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나는 왜 바쁘게만 살아온 걸까? 잠시만 멈춰보면 이렇게 여유롭게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나는 그저 내면에 집중했다. 주변의 모든 잡음을 차단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을 바라보며 나를 찾아보는 시간들. 그리고 소박한 정원에 가서 윤수와 대화하는 시간들. 이 느리고도 고요한 시간도 결국 끝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됐다. 나를 마중 나온 윤수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졌다. 혜진 씨,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곳에서 경험한 여유와 평화 그리고 혜진 씨 본인을 위한 시간들을 잊지 마세요. 나는 대답 대신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번에 헤어지면 윤수를 볼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야 할 때가 됐다. 윤수 씨는 내게 그런 힘을 길러주었다. 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 잘 있어요. 내 고맙고 소중한 사람. 내일부터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솔직히 아직도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알았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는 자신을 속이며 살았던 건 아닐까? 학생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던 게 아닐까? 나는 도시로 돌아가서도 내 자신을 잃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나도 윤수 씨처럼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소박한 정원을 다시 한번 찾아가야겠다고 내심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니까. 소기담에서는 우리 주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재미있고 힐링되는 지난 이야기들도 감상해보세요.